전조 증상은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췌장암 선고를 받는 순간 거의 막 사망 선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유 의원 원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에 대해서 어디 위치하느냐이거든요. 췌장은 되게 숨어있는 장기처럼 우리 몸 안에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뼈 척추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이 복강내이긴 하지만 뒤쪽에, 특히 뒤쪽에 붙어 있어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뒤에 등뼈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한 이 정도, 12에서 1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은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장이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효소,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을 또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외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민족 특성상 기능이, 공장 자체가 이렇게 좋게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타고나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좀 췌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하고 당뇨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췌장이 유일하게 이제 분비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뇨병에 바로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뭐 1형도 있고 2형도 있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선천적으로 공장 자체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돼서 외부에서 직접 인슐린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퍼센티지가 좀 적고요. 유전적인 거고, 그다음에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을 스스로 그렇게 망칠 경우에 2형 당뇨가 좀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서 비만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고 단 거 좋아하고 관식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당뇨와 연결이 되고 점점 당뇨화 되면서 따라서 우리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딩, 역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에 걸리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췌장을 혹사시키는 분들이 2형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100% 이거라고 원인은 없고요. 대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제 원인 하나는 나이고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어쨌든 나이 자체가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이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대부분이. 먼저는 첫 번째가 담배, 흡연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 살찌는 거, 고칼로리 식단이라든지 고지방식이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살이 찌셔서 비만이신 분들도 당뇨와 연결이 되고 결국 췌장암하고도 연결되고 다 이제 쇠사슬처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나이하고 흡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조 증상은 제가 항상 많이들 제가 받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전조 증상이라는 말은 암에 뭐 걸리기 전의 증상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암이 임박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고요. 전조 증상은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는 사실이고, 전조 증상이기보다는 췌장암 자체의 증상이, 그러니까 췌장암이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전의 전조 증상은 절대 느끼실 수 없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일단 그래서 증상이 아예 없고요. 전혀 몰라요. 이게 조용히 침묵의, 그러니까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용히 일을 해요. 이게 암세포 같은 경우는 작을 때 자기 덩치가 절대 우리 인간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덩치가 커졌다,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냐, 보통은 이제 췌장 안에 췌관이 지나가는데 그 췌관이 담관과 만나가지고 쓸개의 즙이 배출이 돼요. 그쪽을 덩어리가 커져서 관을 막았다, 췌관을 막거나 아니면 더 커져 쓸개관을 막았다, 그럼 담즙 분비 배출에 문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황달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거고, 간 수치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어쨌든 알 수가 없고, 피부로 나타나는 거는 황달, 피부 색깔 변하는 거, 그 외 소변색 변화, 대변색이 변한다든지 지방변이 이제 둥둥 뜬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만약에 췌장이 위나 등뼈 쪽 위치에 있다, 그 암이, 그러면 걔가 커져서 눌려가지고 위를 누르면 소화
소화불량, 식욕 감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겠고, 그 외에는 만약에 척추 쪽에 있어서 디스크나 신경 다발을 누른다 그러면 등뼈가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증상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차이라기보다는 췌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보적인 특징이 낮은 생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율 자체가 워낙 낮아가지고 악명 높다고 보시는데, 예전에 그 스티븐 잡스 같이 유명하셨던 그분도 사실은 이제 그분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뭐 신경교무세포종 뭐 이런 거라고, 어쨌든 다른 종류의 암이었는데 췌장암으로 전이가 돼서 진단이 늦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많이 힘드셨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췌장 자체가 특징상 전이도 잘하고 재발도 잘할 뿐더러 발견이 늦다 보니까 일단 한번 환자분들이 발견을 하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대부분 기본 3기에 발견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늦었다. 그래서 췌장암 선고를 받는 순간 거의 막 사망 선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착한 암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췌장암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 듣는 것 자체로 소름 끼치는 그런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췌장 주변에는요, 이제 꼬리 쪽은 일단 보시면은 비장하고 근처에 있고요. 췌장의 몸통과 꼬리 쪽은 위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처에 이웃해 있고, 췌장의 머리 부분은 간하고 담낭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되게 우리 몸의 필수 장기들하고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접한 장기에 만약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거의 막 복합적으로 연쇄다발적으로 문제가 차르륵 생기기 때문에 전이되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췌장 자체의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담독의 쪽으로 해서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게, 간으로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간 문맥이라든지 간동맥, 그 다음에 배정맥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냥 전신으로 쫙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또 침범해서 인접한 위로, 그런 것도 제가 CT상에서 많이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위암처럼 위 절제술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수술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되게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다, 전이가 피를 따라서 혈행성으로 전이가 멀리까지 원격 전이까지 갔다 이러면 수술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가성비가 제일 좋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검사는 단연코 제가 복부 초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실제로 내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거든요. 그거는 대신에 이제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는 초음파를 받되 전문가한테 받으셔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복부 초음파를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스크리닝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음파에서 만약에 걸러지시는 분, 즉 예를 들어서 초음파에 뭐가 있는데 뭐 낭종이라든지 어떤 혹이라든지 동량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너무 비만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췌장 앞으로 장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장 같은 것들이 도저히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췌장이 좀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CT를 이제 두 번째 초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형증강 복부 CT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긴 한데, 제가 방사선에 피부옥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막 많이 찍으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고요. 초음파를 우선 해보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복부 CT 또는 MRI도 괜찮거든요. 췌장 MRI인데, 췌장 MRI의 단점은 일단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MRI를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일단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초음파 내시경 뭐 기타 등등 있긴 한데요. 일단은 다 첫 번째 초이스는 복부 초음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플러스 부수적으로 피검사, 췌장의 그 피검사 수치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췌장이 망가지거나 뭐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피검사라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신에 걔가 첫 번째는 아니고 보완적인 요법으로, 그러니까 췌장의 이미지가 모양이 안 좋다 플러스 환자분이 증상도 있다, 이럴 때 피검사를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췌장암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췌장암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 몸을 각종 모든 암을 위해서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제가 금연이고요. 그래서 금연 자체는 췌장암에 유일하게 알려진 위험인자, 그러니까 나이를 빼고는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고지방식, 그러니까 살찌는 거를 멀리 하셔야 돼요. 췌장은 이게 지방하고 되게 상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이제 고지방식이라든지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췌장암의 위험인자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시고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음주도 가능하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은 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만성췌장염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근데 이 만성췌장염도 결국에는 췌장암 리스크가 되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도 멀리 봤을 때 되게 좋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제가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냥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다 하시면 췌장암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 뭐 간
간이나 뭐 췌장이나 어디 뭐 위에 좋다 이런 거는 절대 믿진 않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서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연구를 했다 하겠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제가 믿는 거는 저는 사실 이제 의사다 보니까 SCI급이라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만 저는 전달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또 제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뭐 이게 췌장에 좋대요, 이거 먹으면 췌장 염증이 싹 가라앉아요, 이런 말은 절대 못하고요. 그냥 보조적인 식품으로 내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식습관을 잘하고 있는데 플러스 비타민이라든지 뭐 항산화 성분이 든 영양제 이런 건 얼마든지 저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췌장에 좋다, 이거 먹으면 술, 담배 해도 괜찮다 이런 명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일단은 내 몸을 스스로 내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업이 일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뭔가를 찾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복부 초음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췌장을 잘 봐주세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어차피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들어도 저는 정말 췌장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췌장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싶다, 더 나가서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시면 무리하게 뭐 돈 쓸데없이 써가시면서 영양제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인사이드 구독 잘 하시면 좋은 팁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두루두루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